며느리야,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아야지.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 25년 만에 처음 듣는 이 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순간 제 남편이 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61살 박영희입니다. 남편 김성우와 결혼한 지 25년,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껏 평범하게, 아니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시댁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명절에만 왔다 갔다 하며 25년을 무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야, 잠깐 시간 되니? 우리 집에 한번 와봐.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뭔가 심각한 느낌이 들었죠. 부랴부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올해 86세, 여전히 정정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앉아봐, 영희야. 할 말이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닐까? 사실은 말이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혼자 있기가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밥 해먹기도 귀찮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요양보호사를 알아봐 드려야 하나? 아니면 주간보호센터라도? 그런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 가족이 우리 집에 들어와 살았으면 좋겠어. 이 집도 넓은데 다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들어와 살라고요? 저희 가족이요? 어머님. 그게 성우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 전셋집 살면서 힘들지? 여기 들어오면 월세 걱정도 없고 나도 외롭지 않고 일석이조 아니겠어? 제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온 우리 관계. 갑자기 한 집에서 살라니. 그것도 시어머니와요. 어머님, 제가 남편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상의는 무슨, 성우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아들이 어미 말을 안 들을 리가 있나.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전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우리 보고 시댁에 들어와 살래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갑자기? 어머님이 외롭고 힘드시대요. 나이도 많이 드셨고.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나도 그래. 갑작스럽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의 외로움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우리만의 공간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갑자기 시댁으로 들어가라니. 그것도 성인이 된 아이들까지 데리고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직접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호야, 너도 들었지? 엄마 혼자 있기 너무 힘들다. 네, 엄마. 근데 그게 갑자기. 갑자기는 무슨. 나 혼자 그 큰 집에서 10년을 살았어. 이제 정말 힘들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사신 게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엄마, 그럼 요양보호사를 모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양보호사, 내가 그렇게 늙었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도움을 받으시면. 도움은 무슨 도움? 며느리가 있는데 왜 남한테 도움을 받아? 성호야, 넌 내 엄마가 남한테 의지하며 사는 게 보기 좋아? 남편이 난처한 표를 지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들아,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너희 뒷바라지하느라 내 청춘을 다 바쳤잖아.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엄마가 외롭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도 들어주기 싫어.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제가 가족이랑 얘기해 볼게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시어머니가 가신 후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여보, 방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시댁에 들어가서 살 거예요? 여보,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떡해. 근데 우리 삶은요? 우리가 25년 동안 쌓아온 이 생활은요? 나도 알아. 근데 엄마가 외로우신데. 그럼 주말마다 찾아뵙거나 요양보호사를 모시거나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엄마가 섭섭해 하실 거야. 아들이 있는데 남한테 의지하라고?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진심이에요? 정말로 시댁에 들어가서 살 생각이에요?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엄마 마음도 이해가 가니까. 그날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서 산다? 아침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밥을 차려야 하고, 저녁마다 시어머니가 TV 보실 때 조용히 해야 하고, 친구들을 집에 부르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부부만의 시간도 없이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친정 엄마는 한참을 듣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내 인생이다. 내가 선택해야지. 근데 엄마, 남편이 들어가서 살자는데 제가 반대하면 불효자식 되는 거 아니에요? 불효는 무슨 불효? 며느리라고 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며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어.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외로우시다는데. 외로우면 친구도 만나고 경로당도 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 왜 며느리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해? 친정 엄마의 말에 조금 힘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는데 왜 제가 희생해야 하는 걸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야, 언제 이사 올 거야? 내가 방 정리 좀 해놔야 할 것 아니야? 어머님, 저희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결정은 무슨 결정? 성호가 알았다고 했잖아. 그래도 저랑 아이들 의견도 들어봐야죠. 아이들은 다 컸잖아.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님, 요즘 시대에 그런 건 없어요. 저희도 저희 삶이 있는데요. 뭐, 지금 내가 나한테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어머님, 우리 가족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 좋아. 그럼 성우한테 직접 얘기하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면 어떡하죠? 그날 저녁 예상대로 시어머니에게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성호야, 내 와이프가 나한테 대들더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했어? 내가 뭐라고 했는데요? 우리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뿐이에요. 엄마가 섭섭해 하시잖아. 당신은 내 마음은 생각 안 해요? 나도 힘들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혼 25년 만에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내 생활이 있고 내 공간이 필요해요. 시댁에 들어가서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사는 게 싫다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25년 동안 시댁 일도 성실하게 챙기고 명절에도 빠짐없이 가고 제사 음식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들어와 살라니 제 인생은 뭐가 되는 건가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도 힘들어. 엄마와 당신 사이에서. 그럼 당신은 누구 편이에요? 편은 무슨? 우리 다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내 마음도 헤아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우리는 각방을 썼습니다. 결혼 후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았을 때도 어색했습니다. 그때 대학생인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분위기가 이상한데. 저는 아이들에게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보고 시댁에 들어와 살래. 아들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네, 갑자기요? 할머니가 외로우시대. 딸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잖아요.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할머니도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혼자 계시는데. 아빠, 그럼 할머니한테 자주 찾아뵙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해요?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방법은 많았습니다. 굳이 함께 살지 않아도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어머니는 꼭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 걸까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를 직접 찾아뵀습니다. 진솔한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어머님,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무슨 말? 어머님 외로우신 거 저도 이해해요. 정말이에요. 근데 저희도 25년 동안 쌓아온 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모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자주 찾아뵙거나 요양보호사를 모시거나.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널 안 부른 거야.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가족이 함께 사는 거야. 아들이 있는데 왜 남한테 의지하며 살아야 해? 어머님, 요즘 시대에는. 요즘 시대. 그 말 좀 그만해. 예전엔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어.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한 집에서 사는 건 저한테도 너무 부담이 돼요. 부담. 내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부담이란 말을 하는 거야?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근데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저도 제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자유. 결혼해놓고 무슨 자유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하면 자유가 없어야 하나요? 며느리는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 하나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저는 시댁에 들어가서 살 수 없어요. 여보, 당신이 원하면 당신 혼자 들어가서 사세요. 저는 여기 남을래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따로 살자는 거야? 아니면 어머님을 설득해 보세요. 함께 살지 않아도 효도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는 안 돼. 엄마가 절대 안 받아들이실 거야.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포기하라고요? 며칠간 냉전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한테 가보자. 내가 엄마를 설득해 볼게. 정말요? 응. 나도 생각해 봤어. 우리가 함께 살지 않아도 엄마를 잘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희망이 보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를 보더니 반색을 하셨습니다. 이사 날짜 정하러 왔니? 남편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하지만 저희는 지금 집에서 계속 살려고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대신 엄마를 더 자주 찾아뵐게요. 매주 주말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도와드릴게요. 성호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요. 아이들도 있고 갑자기 환경을 바꾸기는 힘들어요. 그래, 나보다 와이프가 더 중요하다 이거지. 내가 널 키운 게 아깝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에요. 엄마도 소중하고 제 가족도 소중해요. 그래서 다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행복. 엄마 혼자 두고 너희만 행복하겠다는 거잖아. 엄마, 혼자 두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매주 와서. 필요 없어. 그렇게 할 거면 아예 오지 마.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엄마한테 그 말을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우리 편을 들어줘서. 편은 아니야. 그냥 우리 모두를 생각한 거지.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좀 과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남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엄마, 그래도 엄마가 외로운 건 사실이야. 너희가 자주 와준다는 거 약속 지킬 수 있지. 네, 엄마. 매주 토요일에 갈게요.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알았어. 그리고 영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가 너무 심했지. 전화를 끊은 남편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엄마가 미안하대. 저도 울컥했습니다. 당신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야. 우리 함께 이겨낸 거지. 그 후로 우리는 약속대로 매주 토요일 시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병원 갈 일 있으면 모시고 가고 청소도 도와드립니다. 시어머니도 점점 마음을 여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희야, 그때 미안했어. 엄마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나 봐.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마음을 더 헤아렸어야 했어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았어. 너희도 너희 삶이 있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지. 어머님, 이렇게 자주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정말이야.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효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요. 꼭 함께 살아야만 효도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주 찾아뵙고 필요할 때 곁에 있어 드리는 것. 그것도 충분한 효도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자기 인생이 있다는 것. 결혼했다고 며느리라고 자신의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남편이 그날 시어머니에게 한 말. 엄마도 소중하고 제 가족도 소중해요. 그 말이 저는 참 든든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요.